글로벌 ETF 라운지.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온다. 올해 2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이 1년 3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매출액 1245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4.7% 늘어났는데요.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로 인해 반도체의 주요 공급처인 PC와 스마트폰 수요는 크게 늘고 있지 않지만 AI용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반도체 회복 시그널은 특히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큰 호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치포 동맹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본의 약진입니다. 최근 일본 증시는 지지부진했던 과거를 떨치고 30에서 40년 만에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본 반도체 기업들 주가도 급등하며 일본 증시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떠오른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역시나 미중 갈등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제조 장치, 장비 분야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치포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와 장비의 수출을 공식적으로 제한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치포가 현실화된다면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얻어내면서 주 고객이었던 미국, 대만, 한국 반도체 업체들과도 한층 더 돈독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의 부활.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교적으로는 물론 정책적으로도 자국의 기업을 적극 돕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40년 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녹아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당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탑10 반도체 기업 중 6개가 일본 기업이었죠. 사실 반도체 기술을 발명한 건 미국 기업인 AT&T였지만 미국은 로열티를 받는 대신 특허를 개방했고 일본 기업들은 이를 발판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파나소닉은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았고 디램 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였죠. 이를 보다 못한 미국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에게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일본 반도체 몰락의 단초가 된 미국, 일본 반도체 협정 체결을 강요했죠. 일본 정부는 1986년, 1991년, 1996년 세 차례에 걸쳐 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1987년 슈퍼 301조를 통해 무역 보복까지 단행했어요. 일본은 이에 맞서기 위해 반도체 산업 전략 2.0을 제시하며 일본 기업만을 위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등 배타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의 환율 정책과 무역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2012년 일본 정부가 출범시킨 엘피다 메모리는 파산했고 도시바는 누적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2017년 반도체 사업 부문을 해외에 매각했습니다. 그렇게 일본 반도체는 몰락하고 말았는데요. 1980년대 일본 반도체의 아성을 무너뜨린 미국은 이제 중국 반도체의 굴기를 억누르기 위해 일본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40년 전 자신을 무너뜨린 미국이지만 일본은 선뜻 그 손을 잡았습니다. 반도체 부활을 위해 미국을 돕고 미국을 아군으로 삼는 전략을 선택한 거죠. 이제 일본 정부는 과거 일본 기업만을 지원했던 배타적 정책을 실패의 거울 삼아 미국, 대만,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일본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새롭게 재편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떠오르는 일본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글로벌 ETF 라운지를 기대해주세요.